토트넘의 플레이메이커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에이스 손흥민의 부재라는 거대한 공백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어려움이나 상대팀의 강력한 압박보다 더욱 깊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어 일어난 드라마틱한 역전승은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존재감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잉글랜드 축구계에서 월드클래스급으로 인정받는 제임스 매디슨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매디슨은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으며 팀이 1-0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공격의 중심으로 자처하여 높은 위치에서 적극적인 공격 참여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평소 손흥민이 맡아왔던 역할과 유사한 움직임이었지만 본래 매디슨의 주된 역할에서 벗어난 임시 방편적인 공격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매디슨은 상대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며 공을 잃고 공격 기회를 상대에게 넘기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시즌 초반 팀이 보여줬던 뛰어난 모습들을 이번 경기에서는 발휘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부재가 단순히 그의 개인 기량을 넘어서 팀 전체의 전술과 활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손흥민이 투입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팀 성능 차이는 그가 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며 그의 부재는 팀 전체의 전략과 실력 발휘에 큰 구멍을 남깁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모든 팀에게 있어 핵심 선수의 부재가 전체 팀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전반전의 부진을 딛고 후반전에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 경기의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의 등장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추가된 것을 넘어서 팀 전체의 기세와 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보였던 제임스 매디슨의 활약이 눈에 띄게 살아났습니다. 이는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손흥민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며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오른발 킥의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며 한때 강등의 아픔을 겪은 레스터시티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잉글랜드 대표팀 소집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토트넘으로의 이적은 그에게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레스터시티 시절 매디슨은 중앙에서의 조율보다는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직접적인 공격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부 단점도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으로의 이적 이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조금 더 미드필더로 변화시켜 이전의 약점들을 극복하며 리그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플레이메이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장 내복귀는 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매디슨 또한 이러한 변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그가 창출하는 공간, 상대 수비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능력 그리고 공격적인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매디슨 같은 선수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매디슨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팀 전체의 공격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존재가 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팀의 정신적인 부분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제임스 매디슨의 변화된 역할은 토트넘의 공격 전략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매디슨은 이날 미드필더의 전형적인 역할을 벗어나 손흥민이 주로 수행해온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위치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디슨이 레스터시티에서 보여줬던 단점들이 다시금 두드러지게 했으며 특히 공격 마무리 능력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브라이턴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 토트넘은 몇 차례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반 25분에 매디슨이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고 왼쪽으로 쇄도하는 베르너를 외면한 채 스스로 골문을 향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 슈팅은 결국 골대 옆을 스치며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 대해 매디슨이 슈팅을 선택한 것보다 베르너에게 패스를 연결했다면 득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디슨이 공격에서의 선택과 판단력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게임에서 매디슨은 베르너보다 더 전방에 위치해 히샬리손과 함께 사실상의 투톱 체제를 이루며 공격에 참여했습니다. 이 변화는 토트넘의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더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매디슨의 전방 집중적인 배치는 그의 레스터시티 시절의 단점을 재조명하며 그가 토트넘에서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디슨에게 더욱 다양한 공격 옵션을 모색하고 팀 전체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손흥민의 복귀와 그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팀 내에서 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디슨과 손흥민 그리고 팀 전체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토트넘에게 중대한 과제로 남게 됩니다. 제임스 메디슨의 브라이턴전 활약은 손흥민이 자주 수행하는 전방 압박과 활동량 그리고 폭넓은 움직임을 모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손흥민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반 31분의 토트넘의 롱패스 시도는 메디슨의 스피드가 약간 부족해 결국 공이 라인을 벗어나는 모습에서 그의 물리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전방에서의 볼 컨트롤과 상대팀의 압박에 대한 대처 능력도 손흥민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였습니다. 메디슨은 중요한 순간에 넘어지거나 볼을 잃는 경우가 잦았고, 이는 대부분 브라이턴에게 공격 기회를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압박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부족함을 보인 메디슨은 위험한 백태클을 시도하다 경고를 받는 등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전반 43분경 히샬리송의 개인 돌파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메디슨의 움직임은 팀의 공격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동선이 히샬리송과 겹치면서 브라이턴 수비진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수비를 할 수 있었고, 메디슨은 결국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손흥민의 부재가 팀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 뛰어난 볼 컨트롤, 상대 압박에 대한 탁월한 대응 능력 등을 바탕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메디슨의 이러한 시도는 그의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손흥민의 고유한 기술과 임팩트를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팀 내에서 개별 선수의 역할과 기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손흥민의 빠른 복귀가 토트넘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장 내 복귀는 단순한 선수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의 등장은 팀 전체의 역동성과 공격적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제임스 메디슨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전반전의 레스터 시티 시절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세컨드 스트라이커로서의 한계를 보였던 메디슨은 후반전에 손흥민과의 시너지를 통해 진정한 플레이메이커로 변모했습니다. 손흥민이 가진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오프더볼 움직임은 브라이턴 수비진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라면 히샬리송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며 공간을 창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브라이턴 수비진에게 양자택일의 딜레마를 안겨주며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반전의 메디슨과 후반전의 메디슨은 마치 다른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전반전에는 성급한 슈팅과 부정확한 볼 처리로 아쉬움을 남겼으나 후반전에는 이선에서의 침착한 플레이 메이킹과 결정적인 타이밍에서의 킬패스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후반 26분에 메디슨이 시작한 공격은 히샬리송과 손흥민을 거쳐 존슨이 마무리하며 토트넘의 극적인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이 골 장면은 손흥민의 영리한 움직임과 메디슨의 변화된 역할이 어떻게 팀의 성공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내용은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를 넘어서 팀 전체의 공격 패턴과 전술적 다양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메디슨의 후반전 변화는 손흥민의 존재가 개별 선수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팀 전체의 공격적 위협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합니다. 토트넘의 이러한 극장 역전승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팀 내에서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의 영향력과 함께 메디슨과 같은 선수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며 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의 경기장 복귀가 토트넘의 공격 전략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명백합니다. 특히 이 변화는 제임스 메디슨의 역할과 경기력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의 메디슨을 비교했을 때 손흥민의 출전이 메디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 가지 주요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메디슨의 역할 변화입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압박을 받아내는 동안 메디슨은 자신의 본연의 역할인 플레이메이킹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디슨을 포함한 토트넘 선수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역할은 메디슨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력을 증대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메디슨의 심리적 안정감과 멘탈 관리에 손흥민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경기 초반 메디슨의 창의적인 패스가 동료들에 의해 골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그는 점차 슈팅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팀 내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가진 손흥민과 같은 선수의 존재가 플레이메이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메디슨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그로 인해 메디슨은 자신의 결정에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동료의 결정력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메디슨과 같은 플레이메이커는 스스로 골을 결정짓기보다는 창의적인 패스로 기회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손흥민이 단순히 토트넘의 공격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 팀 내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인물임을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역할은 팀의 공격력을 단순한 기술적인 수준을 넘어서 심리적인 면에서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손흥민과 메디슨의 상호작용은 토트넘의 공격 전략에 있어 다차원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이는 팀의 전반적인 성공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흥민의 경기 내 역할과 기술적 능력은 토트넘의 공격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손흥민의 신뢰도 높은 플레이와 결정력은 팀 전체의 패스워크와 조직적인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손흥민의 기술적 능력과 메디슨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결합된 순간은 토트넘에게 있어 상대방의 방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팀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이며 공격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토트넘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